자, 23년 7월 31일 월요일, 지금은 20시 09분 지나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디 오리지널 K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일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네, 자,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이고요. 이제 올스타전 끝났습니다. 팀 K리그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 다음에 이제 쿠팡 시리즈로 맨체스터 시티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했고요. 그 오늘 뉴스에 보니까 중동 자본이 K리그도 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종류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항상 있었던 얘기고 중동 자본이라고 하면 뭐 맨시티도 중동 자본이면 또 중동 자본이고, 예, 그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시티 풋볼 그룹 간은 많이 봐요. 근데 막상 이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수익, 어쨌든 그들도 뭔가 하려고 들어오는 건데 예. 제약 사항이 많고 뭔가 달려드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발을 빼겠죠. 이제 거기서 빠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었고 예전부터. 그래서 뭐 진짜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렇다면 뭐 중동 자본이 들어와서 어떤 팀의 지분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아예 뭐 아카데미를 하나 지을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걸 또 믿고 누군가에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국 사람에게. 근데 그런 어떤 다리가 있어야지 중간에. 다리도 쉽지 않고 누구를 장을 시킬 거며 이런 것도 되게 어려워서 선뜻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서 차라리 뭐 구단을 하나 사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하죠. 만약에 형이 사우디 자본가예요. 그러면 어느 구단을 살 것 같아? K리그 구단 중에. 산다? 이거 딱 매수해서 올려본다. 사우디? 사우디야. 이름이 뭔가요? 추살만. 추살만 가자. 추살만. 추살만. 네. 약간 그 살로만 속살만, 살로만 이런 네. 느낌인데. 추살만. 네, 추살만. 저는 만약에 산다면, 만들지 않고 산다면, 네. 산다면 저는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서울에 있는 K3 구단을 사겠습니다. K3나 그래? K4. 노원 유나이티드나 네. 뭐 서울 유나이티드도 있잖아. 네, 있었고. 있었고. 있었고 지금 네. 없을 거예요. 네. 중랑 뭐 있을 거고 하브리그 어쨌든. 형 그럼 거기서부터 올리는 게 목적이네. 아니요, 서울 팀을 사는 게 목적이에요. 위에 있는 팀을 사도 되잖아. 근데 그 어쨌든 1부와 2부가 있으니까 저는 서울 팀이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부나 2부에. 그래서 저는 서울 팀을 살 것 같아요. 김한은? 저 인천. 인천. 공항이랑 제일 가까운 데가 아하. 장땡이다. 어. 외국인들을 들어오고 뭔가 마케팅할 때 인천공항으로 해서 시작해서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사실 기업 구단을 인수하는 게 되게 까다로울 것 같아서 내 그렇지. 느낌상 시민 구단은 어쨌든 전환, 대전도 어쨌든 그렇게 전환이 된 거잖아요.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어. 기업 구단이랑 어떻게 반반 가져가고 하면 또 그게 좀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100% 살 수 있다는 조건만 있으면 저는 시민 구단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전환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중동 자본이 들어왔을 때 목적이 뭐냐가 되게 궁금해요. 아시아 거점을 하나 만든다? 그러니까 뭐 일부 유럽 구단들은 유소년 선수를 데려가기, 진짜 저 전력 강화를 위한 그렇지. 어떤 스카우팅을 위한 투자도 될 수 네. 있지만 중동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뭐 하려고 그러지? 라고 생각하면 뭔가 저렴한 가격에 선수를 육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선수들이 중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갈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 중동 자본이 투자하고 있는 유럽 구단에 갈 수도 있지. 그럴 예를 수 있죠. 들면 그게 연계돼 있으면. 사우디면 뉴캐슬 쪽으로 간다거나 그런 그럴 수도 있는 식으로 거니까. 되면 유럽으로 가면 좋은데 그냥 중동 자본이라고 하니까 딱 안 와닿아서 누군지도 모르겠고. 저는 제가 중동 자본이라면 부산을 사겠습니다. 왜요? 왜요? 좀 땡겨요. 부산이? 지금 부산 좀 고초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싸게 살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약간 내가 봤을 때 저점 매수 가능해. 그러니까. 근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나도 서울 팀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부산이면 어쨌든 그 사우디 자본이라고 치면 부산판 네옴시티도 한번 거기다 짓고 해운대랑 이런 데 이렇게 싹 만들어가지고 부산이 원래 위치로나 아니면 구단, 사실 기업 구단인데 이래저래 좀 힘들잖아. 그 부산을 저는 그래도 제2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와서 그럼 부산시랑 협업해서 전용구장이 있어야 돼요. 부산에는 사실. 그러니까 인기를 끌 수 있는 대도시인데. 구장 새로 짓자. 그러니까 구장 새로 짓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이 있어야 돼. 돼지국밥이랑 밀면을 저는 유럽으로 수출합니다. 이슬람인데요. 중동 이슬람인데요. 그걸 생각을 못했네. 돼지국밥 안 돼요. 소머리국밥. 그럼 소로 가자. 소국밥 이렇게 해서 습처럼 만든 다음에 그쪽으로 좀 역수출도 하고. 저는 단순해요. 저희 그 수도권 인구를 봤을 때는 서울에 팀이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서울이 좀 빡빡해지면, 경쟁이 좀 생기면 자연스럽게 축구 인기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럭셔리 느낌으로 그거 어떻습니까? 청담 유나이티드. 그럼 구장 어디 짓습니까? 청담 유나이티드 어디 허물어요?
거기 어디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리라 초등학교랑 협업해서 리라 유나이티드, 리라 FC, 노란색으로 약간 노리치 시티 느낌으로 거기 이제 유명 사립 그 학교들 있잖아. 저는 강남 쪽보다는 저기 강북, 수유, 노원 그쪽에도 좀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죠. 네, 그쪽에 좀 만들고 싶습니다. 아 근데 경기장이 문제예요. 어딜 가나. 경기장 하브리그 팀 사면 경기장이 저기 그 작은데. 노원에 있어. 마들 스타디움 말하는 거. 마들 스타디움 거기 전용 구장을 딱 2만 명 딱 만들어 놓으면 딱 좋습니다. 거기 지하철도 바로 옆에 있고. 네. 그리고 경기 등산 끝나고 와가지고 경기 한번 보시고 약간 이런 거 막걸리 파티 이런 거 좋죠. 왜 들어오려고 그러지? 용산 드래곤 마운틴. 아 이게 경기장만 있으면 나는 어디든 상관없다고 그래. 생각해. 서울은 용산 요즘 뜨니까 그쪽으로 가서 뭐 효창공원 이런 데다가 어떻게 좀 효창공원 괜찮죠. 그쪽으로 구장 짓고. 예, 그리고 효창공원 옆에 바로 기사식당이 많거든요. 아 많죠. 네, 그래서 거기 유명한 해장국집들도 네, 많아. 드라이버 스트리트 해가지고 이제 기사님들 그 식당을 쫙 조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들을 서포터즈로 따로 만드는 그렇지. 거야. 그래서 각 택시마다 그 빵! 빵빵! 경기 날에는 모든 그 택시 기사님들이 깃발을 그렇지. 뽑고 깃발 부대다! 효창으로 간다. 네. 용산 어때? 야, 효창은 몇 번 가봤지만 주차가 진짜 헬이지. 대회 뭐 있잖아요. 네. 그럼 주차 못해요. 장난 거기. 아니지. 너무 작아 주차장이. 그 주차장 옆에 숙명여대가 있습니다. 네. 숙명여대랑 제휴를 협조? 해서 콜라보? 했을 때? 네, 거기 해가지고 거기다 주차를 또 하고 이런 느낌으로 네. 좋죠. 어쨌든 뭐 중동자 항상 이 지금 뭔가 돈이 많이 거기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중동이 MOU 체결하고 가는 경우 많잖아. 네. 근데 그 MOU라는 게 되게 알량한 게 그냥 안 해도 그만인 게 사실 거의 MOU거든요. 아무것도 아닐 걸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맞아. 손만 잡고 사진 찍고 끄질 수도 실제 있잖아. 이렇게 사인이 따닥따닥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맨시티도 뭐 삼척이랑 얘기 중이라고 하던데. 오. 삼척 씨랑. 근데 맨체스터는 거기에 약간 유소년 아카데미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맨시티는 한다 그러면 보통 하는데. 삼척? 근데 맨시티의 방법은 어떤 구단의 지분을 인수해서 요코하마처럼 이렇게 가져가는 식으로 호주에도 있잖아요. 맨시티 맞아. 계열이 그런 시티 식으로 풋볼그룹. 하는데 한국은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아카데미를 만들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척은 조금 뜬금없긴 해요. 왜냐면 네. 삼척 축구? 강원도 삼척? 네. 축구랑은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게 23타단인가 거기가? 네, 그럴 건데. 네. 섹타가. 섹타. 예. 여튼 네. 어쨌든 뭐 또 맨시티도 왔었고 네. 그다음에 중동 자본 얘기는 뭐 요즘 사우디를 위시로 한 이 중동 자본들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스포츠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K리그에도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K리그 올스타전 얘기를 잠깐 좀 해보죠. 이 팀 K리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는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순민의 랩. 네. 와. 화려한 랩. 난 이승민 선수가 그 랩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 약간 전문가 느낌이던데? 뭐 랩 레슨도 받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연말에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를 네. 했어요. 이순민, 단군 청춘부재, 김한 작두. 그래서 3인 초대석. 작도 한번 가능한가요? 뭘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부를 수 있나? 지금 나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지금 검색해 주세요. 아이, 왜 근데 지금 뭐, 김만님 지금- 빼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잠깐만요. 채널 지금 안 좋은데 나 지금 작두 부르면 1000명 나가는데 괜찮겠어요? 아니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짧게나마 하면 되는데 옛날에 우리 히든풋볼 이거 지금 오리지널 히든풋볼입니다. 옛날에 네. 우리 다 했잖아요 이런 거. 아이, 네, 안 근데 빼고. 작두는 자, 너무 제가 찾아드릴게요. 일단 올드해. 작두는 너무 옛날 그러면 일이야. 원하는 랩 있습니까? 요즘 아이, 거 있나 요즘 거? 요즘엔 잘 안 들어요 랩을. 요즘 거 이센스 그러면 최근에 새로 나온 개작도 없습니까? 개작도? 네. 그럼 어떻게 그 뭐야? 이센스 아저씨가 우리 그 방송 그거 볼 텐데 할까요? 아마. 시기다란 래퍼들의 그 배퍼 그 형이 잘하잖아요. 개조대 그 뭐죠? 그 노래? 개조대라고? 개조대 아닙니까? 그거 마지막에? 개조대긴 했죠. 네. 네. 왜 줬댔죠? 그냥 한 거예요. 네. 말하면 안 되는 거 얘기한 줄 알았어요. 네. 예. 그 뭐 할까? 작도 한번 하세요. 그냥. 아이, 네. 다음에 할게요. 그럼 진짜 그때 한번 자리 만들어 봅니다 그걸로. 이순민이랑. 근데 이순민, 단군, 김한. 선수는 네. 좀 잘하던데. 아 진짜 안 나와. 바이브가 안 나와 이제. 이 노래 그날 이후로 안 들었거든요. 지금 들어도 왜 이걸 한 거야? 듣고 왔어요 그날. 어. 감스트 집으로 들으면서 와서 그냥 가장 최근에 든 게 머리에 남아 있잖아. 그래서 한 거야. 됐어 꺼져. 네. 네. 하여튼 3인 그걸 해봐. 형은 경기 좀 어떻게 봤어요? 저는 생각 없이 봤어요. 네. 팀 K리그가 맨시티를 잡았습니다.
맨시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잡았기 때문에 네네네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맨시티를 이겼고 중국식 계산으로 팀 캐리가 짱이다. 맨시티는 뮌헨 잡았잖아요. 그러면 뮌헨이- 바이언보다 팀 캐리가 위다. 뮌헨이 예. 바닥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그냥 이제는 좀 자리 잡았다. 어. 그러니까 사실 이거 걱정하잖아요. K리그 팀이랑 유럽 구단이랑 하면 약간 밸런스도 안 맞고 그치. 뭔가 너무 해외 구단만 이슈를 받고 K리그 선수들은 조금 약간 쩌리 느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작년부터 걱정을 했는데 사실 약간 기우였던 것 같고 막상 해보니까 뭐 그냥 큰 차이도 안 나고 K리그 선수도 인기도 많고 알릴 기회도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6만 꽉꽉 차니까 이것만큼의 큰 이벤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좋아하면 뭐 더 말할 것도 없거든. 왜냐면 이전에는 또 일정 그렇지. 이거 휴식기인데 특히 작년이 좀 얘기가 우리 있었지. 그 선수들 우리도 얘기 너무 많이 빡세다 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전반전 45분 돌려서 이렇게 뛰는 거 보고 또 물론 선수들은 뭐 휴식기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뭐 팀에서 선발을 맞춘 것도 중요하지만 팬들이 그 정도로 관심이 있어 하고 또 그 와중에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45분 정도 뛰는 거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외로 가져가는 것들이 더 크니까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은 전북전은 저는 좀 시기적으로도 일정이 굉장히 좀 빡빡하죠. 왜냐면 그리고 주말에 경기해야 되잖아요. 그건 진짜 빡빡하네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아까 제가 부산 얘기도 했지만 부산에서 경기를 한다는 게 이제 파리 생제르맹 일정 때문에 비행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이제 부산 팬들은 좀 많이 짜증내야죠. 계속 뭔가 자기 집 안방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이게 전북이 다음 주에 또 다다음 주에 FA컵이 있을 거예요. 아. 인천일 거야. 주말에 인천 리그 경기하고 물론 홈이지만 주중에 또 FA컵 인천이랑 4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거든요. 전북은. 그리고 전 경기 졌습니다. 포항한테. 그래가지고 냉정히 말하면 지금 PSG랑 경기할 때가 아니에요. 전북은. 리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라고 아니죠. 생각이 아닌 되는 게 거고. 맞죠. 확실히. 뭐 그거 부산 그 지역적인 논란을 떠나서 네. 전북 팀만 보면 굳이 우리가 이게 위치가 부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표는 구하기가 되게 빡빡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예. 일정적으로도 그렇고 네. 평일이기도 하고 처음 예매할 때는 그냥 예매하실 수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맞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있을 거야. 예. 하여튼 이거는 두 번째 요 파리 생제르맹 경기는 좀 전체적으로 아쉽다라는 쪽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파리 생제르맹 얘기를 하면 이제 일본에서 그 누구랑 그 전습 경기를 했죠? 세레소? 세레소랑 했나요? 그리고 그 전에 또 누구랑 했죠? PSG랑 또 르하브르? 르하브르 다음에 어디였어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그 되게 재미없는 경기 나왔었던 게 세레소잖아. 네. 맞아요. 알나스르? 하나만 했나? 알나스르. 알나스르. 알나스르하고 재미없던데. 그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일본은요. 파리 생제르맹 진짜 데리고 온 거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왜 데려간 거지? 아니 왜냐? 데리고 올만 하긴 하죠. 근데 음바페 안 왔지. 네이마르 안 끼지.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래저래 좀 뭐가 안 맞았지. 이거 좀 약간 일본 그 대행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행사 주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이 날지도 몰라요. 낭패다. 분위기 진짜 안 났고 주요 선수들 하나도 안 뛰었고. 그렇지. 지금 네. 우리는 사실 완전 지금 축제됐잖아. 너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밌어했잖아요. 이거 방한한 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근데 그 외국 선수들이 한국 재밌나 봐. 그런 것 같아. 사실 나는 그 선수들이 어떤 거에 매력을 느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야. 다 매력을 와서. 느낀 건 확실한 것 같고 근데 최근에 내한 가수들이 한국 되게 오면 좋아하지. 즐겁게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본인이 기운 받고 가는 네.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나 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런데 가면 느낌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야, 여기까지 왔는데 즐기자. 우리 좀 그 보여주자. 이 사람들도 재밌게 하다 가야지라는 것 때문에 공연을 와도 그냥 와 할 거를 와! 야 씨발 한번 보여줘! 막 이런 느낌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하나하나씩 보면 조금 샤이하잖아. 근데 모이면 약간 장난 뭔가 아니야. 달라지는 것 같아. 모이면 무조건 달라지고 우리나라 그렇지. 사람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뭔가 떼창하고 뭐하고 아니면 선수들 와가지고 이제 리액션 해주고 하는 게 저 사람들 좋아하는 거 우리가 인지했어. 그렇지. 그러면은 더 잘하려고 그러지. 더 잘해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 86 아시안 게임, 88, 그다음에 뭐 02 월드컵 이런 거 했을 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님 대접 잘한다. 이런 얘기는 맞아.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지금 형 얘기했던 것도 지금 제가 여기 대접을 썼잖아요. 네. 이 마인드가 있는 게 이것 때문에 조금 벌어지는 게 그게 있어요. 대한민국 대표팀 개념의 친선전을 했을 때 원정하러 오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야유했을 때
친선 전화로 온 사람들한테 왜 야유하냐. 있지. 이걸로 항상 논란이 있단 맞아, 말이야. 맞아. 굳이? 아니, 월드컵도 왜 그렇게 아닌데. 왜 아니 이렇게 와준 사람들한테 왜 야유하냐고. 근데 어. 그런 거랑 좀 다른 개념이지만 요번에도 약간 이슈가 있었잖아. 아주 좀 일부 서포터인 것 같긴 한데 잘 가세요까지는 느낌 좋았는데 뭐 그거 뒤에 있는 그렇게 과격한 노래까지 왜 부르냐 이런 얘기 같이 나왔었거든. 저 같아도 주말에 이제 마트에 갔는데 외국인이 갑자기 익스큐즈미 하더니 이거 뭐가 소주냐? 여기 베스트 소주가 뭐냐? 근데 청아를 들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무조건 알려줘야겠다. 되게 설명해주고 싶잖아. 와, 근데 갑자기 외국인이 오랜만에 말 거니까 노노노 그 옐로우 캡 is 베스트 소주 오리지널 소주. 그게 뭔데? 그거 참이슬 오리지널 빨간색 옐로우 캡 그 옐로우 캡이야? 빨간색 그거 뚜껑. 레드캡 아니야? 그거? 레드캡. 잘못 말했다. 저런 등시가 있어 저거. 아유, 레드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무슨 택배 회사인가요? 아니 그거 있잖아 뭐. 잘못 말했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흥분을 한 거야. 막 그래서 막 하는데 내 머릿속은 이미 1000가지를 말했는데 막 단어는 3개 말하고 있어. 나는 지금 옐로우 캐바 가지고 이상한 탄산수 아, 마신 거 아니야 그 사람? 근데 막 이상한 주스? 청아를 들고 있으니까 나는 진짜 저거 소주가 아니다. 그래서 근데 뭐 내 머릿속은 이미 실제로는 빨간색이 오리지널이지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이 프레쉬를 먹어. 파란색 병을 사.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레드랑 블루밖에 생각 안 나는 거야.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그래서 하고 설명해주고 대충 하고 넘어갔어. 근데 막 계속 미안한 거야. 제대로 잘 설명해주고 싶고 막 그때부터 영어가 막 떠오르는 거야. 갑자기. 실제로도 그 외국인도 나오면서 얘기했을 거야. 아유 저 비용이. 그래서 뭐 사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외국인 2명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뭔가 누가 손님이 오거나 이렇게 왔을 때 잘해줘야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 그 외국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우리가 사실 많이 우리 그래요. 집에 누가 손님 오거나 하면 배부르게 해주고 가야 된다. 진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 스웨덴 그 밥 안 주고 간다고 했을 때 되게 놀랐었잖아. 스웨덴 사람들한테 요즘은 그런 다음에 다 이제 그게 인터넷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돼가지고 자 근데 물어볼 게 있는데 그럼 뭐야 밥 안 주는 거? 자기들 먼저 대답한대. 그러면 안 줘. 진짜 신기해. 그거는 아무 생각 그래. 그죠? 네. 여튼 올스타전 잘 끝났고 다음 요번 주에 있을 파리 생제르맹 전북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리그로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크게 할 건데요. 하나는 지난번에 반 했었던 그리고 오늘 반 남아있는 이적 시장 체크. 이제 6위부터 1위까지 갑니다. 그간 다음에 조편성 월드컵 지역 예선 조편성이 있고요. 아시안 게임 조편성이 나왔거든요. 요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적 시장을 먼저 봐야 돼요. 6위부터 1위까지 갑니다. 6위는 대전입니다. 강윤성 들어왔고 그 다음에 챙스토호바에서 구택 들어왔고요. 나간 거는 이제 안양으로 임대로 갔어요. 공민현 나갔습니다. 강윤성은 어느 정도 할까요? 강윤성이 아마 덕현이랑 좀 가까울 텐데. 네, 원래 대전 선수였고 제주 가서는 남길 감독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매우 안 좋은 상태로 군대를 갔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많이 되게 쓴소리를 많이 당한 케이스 제주에서. 그래? 그래서 되게 상처를 받고 군입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뛰지 마.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나는 왜 이 선수가 모르겠죠. 뭐 진짜 이 선수가 잘못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길 감독이 좀 오바해서 혼냈을 수도 있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불편한 관계인 거는 확실했고 그러면서 어영부영 군대 가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 제주로 안 간다고 했을 거예요. 선수 자체도. 좀 불편하다. 네, 불편하다. 뭐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제주에서는 아마 못 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제 시기상 딱 좋았죠. 이적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서 왔고 이 선수가 좋아요. 왜냐하면 오른쪽도 뛸 수 있고 왼쪽도 뛸 수 있고 수비형도 뛸 수 있고 되게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대전 같은 팀들에서는 필요하죠. 필요하지. 오른쪽 왼쪽 계속 메워주면서 왜냐하면 약간 부상이 있고 좀 오재석 선수도 뛰었다 안 뛰었다 하는 상황도 있고 서영재 선수도 다쳤다가 돌아왔다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윙백 자리를 좀 메워줄 필요도 있고 오른쪽도 이현식이 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현식을 좀 더 자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 강윤성이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대전은 사실 수비 라인의 뎁스가 좀 두터운 게 좋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저는 집으로 또 돌아왔고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대전 팬들도 환영을 했고 해서 되게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이 되고 구택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수인데 그 티아고한테 과부하가 좀 많이 걸려 있는 체제잖아요. 티아고에 많이 걸려 있고 그래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카드로는 괜찮은 거. 저도 별로 많이 안 뛰어서 데이터가 없긴 한데
되게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아주 되게, 나쁜 느낌은 나빠 아니다. 보이진 않았고 이민성 감독도 원하는 카드였고 뭐 상황에 따라서 투톱도 쓸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해서 이렇게 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민성 감독은 요 브레이크 이후에 하반기에 좀 어떨까요? 저는 초반에 굉장히 좋다가 좀씩 기운이 빠지고 있는 느낌이잖아. 저는 대전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버티기 모드로 가야 된다. 지금의 순위 정도를 유지를 방어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수비가 너무 안정이 안 돼 있고 네. 진짜 우리가 이창근 골키퍼가 사실 이번 그 팀 K리그 팀에서의 영웅이었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이슈가 된 선수인데 이창근 골키퍼가 없었더라면은 대전은 순위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창근이 그야말로 캐리한 경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팀은 사실상 좀 많이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골키퍼가 그렇게 이슈가 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대전은 저는 안정감을 두고 좀 지금의 순위에 좀 더 순위를 유지한다라는 보수적인 어떤 선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이. 그 얘기는 해서 초반에 되게 잘했잖아요. 그죠? 팬들의 기대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민성 감독이랑 저는 친분은 없고 이제 그냥 경기 전에 만나본 정도인데 만나봤을 때 아니 솔직하게 말하더라고. 솔직히 우리 잔류만 해도 지금 올 괜찮은 건데. 괜찮은 건데 팬들의 초반에 너무 좀 센세이션 했잖아요. 어쨌든 그치. 그것 때문에 조금만 이제 순위가 6위에서 7위로 가면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야. 큰일 났다 대전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이민성 감독 말은 좀 일리가 있긴 해요 사실. 난 이민성 감독 이야기는 이해는 가. 근데 팬들의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둘 다 건 이해가 아니야. 가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 있다니까. 초반에 안 좋다가 나중에 나아지는 게 나아. 그치. 똑같은 5위라 치자. 똑같은 5위여도 1위 찍었다가 내려가는 것보다 밑에서 슬금슬금 올라가서 5위면 사람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있긴 있어. 뭔가 부담감을 느끼는 제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팬들도 이해가고 이민성 감독도 좀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 저는 그냥 무난하게 잔류하면서 중위권에서 뭐 챔피언스리그권까지는 못 갈 것 ACL은 같고 힘들고. 그렇다고 떨어지는 순위도 절대 아닐 것 같고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시즌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스쿼드가 나쁘지 않아요. 되게 그러니까 막 젊고 유망한 선수들이 많죠. 화려하진 않지만 막 화려한 선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알짜배기 선수들이 많이 있고 이제 부상자만 조금 돌아오면 확실히 멤버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대전의 축구 붐을 다시 만들었다는 그렇지. 것만으로도 저는 대만족이고 대전 경기장 오랜만에 가봤는데 분위기 좋다.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강윤성과 남길의 갈등은 남길 감독이 아주 하이를 찍었을 때 가장 그 선수들과 갈등이 하이를 찍었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지금 많이 좀 많이 내려갔죠. 그렇다고 지금은. 하니까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뭐 2년 전 얘기입니다. 군대 그래. 가기 전이니까. 네. 그때는 누구하고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은 또 많이 좋더라고요. 선수 잘 지내는 것 같고. 그 얘기를 그럴 수도 있구나. 네. 자 5위 가겠습니다. 5위 광주입니다. 광주는 베카 뉴캐슬 제스니까 A리그에서 왔고요. 나간 거는 산드로가 무면허 운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면허는 있었지만 뭐 한국에서 면허 처리가 안 된 되면 채 하면 안 되죠. 무면허죠. 운전을 하고 다녔던 거죠. 좀 근데 바보 이게 같은. 바보 같은 거보다 이거 위약금 같은 거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수한테? 예를 들어서 나 이 팀하고 이 팀 뛰기 싫어. 나 딴 일본에서 나 땡겨. 그럼 무면허 운전을 바로 해버리면 되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쁘게 마음 먹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돈 받아야 돼요. 맞잖아. 솔직히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왜냐면 이게 지금 이런 건 모르겠지만 우리 방송 계약서 쓸 때 거기 디테일하게 안 읽어보는 분도 많지만 디테일하게 읽어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이 방송인이 도덕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우리 본인들의 프로그램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면 뭔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 들어가 있어요. 꽤 있어요. 오. 근데 이거 뭐 너 한 것도 있을걸? 몇 번 망할 뻔했네. 형? 왜? 다들 뭐 실수할 뻔한 적은 있잖아.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었던 적은 없어. 도덕적 결함이 뭐야?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음주운전한다든가 그런 거. 그럼 방송 중에 뭔가 하는 게 그래.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거. 방송 중에 진짜 진짜 공중파 방송 중에 씨발 이러면 안 되겠지. 이거는 사회적 무리가 맞지. 아니면 예전 카우치처럼 형이 갑자기 고추를 깐다거나. 왜 나를 갖다 대죠? 형이 제일 잘 어울리긴 해. 잘 어울리게 머리랑 지금 딱 어울려. 맞아. 딱이야 형 지금 뭐 머리랑. 뭐 아무튼 아니면 갑자기 대말을 했어. 이런 거면 사회적 무리가 범죄잖아. 네. 하여튼 뭐 이 형은 아마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가 싶고 광주는 뭐 효버지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왜 저래? 뭐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감독이 저렇게 말해도 돼? 근데 이제 난 좋았는데 캐릭터를 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기분 나빠도 그래 뭐 원래 저렇잖아, 말투 원래 저래, 저런 스타일이잖아, 아니 뭔 뜻인지는 알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이런 캐릭터가 역대 없었거든요. 좀 사실 있어주면 리그가 재밌어지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있더라고. 이렇게 인터뷰했을 때 타 감독이 약간 뭔 소리예요? 약간 이렇게 했었어. 윤정환 감독이었나? 잘 모르겠고 그 얘기는 보니 예의가 아닌 거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사실 또 윤정환 감독은 그런 거 좀 안 하는 타입이잖아. 윤정환 감독이었나? 누구랑 하여튼 그런 걸 하더라고. 모르겠지만 윤정환 감독은 그런 거 하는 타입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말을 옮긴 거지. 아니 근데 이정현 감독이 지난주에 그렇다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하니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그거 생각나네요. 아주 옛날입니다. 그 이제 뭔가 지금 그 MBC에서 했던 K리그 프로그램이었는데 제주하고 서울하고 경기였어요. 네. 그때 박경훈 감독하고 최용수 감독이 있을 네. 때야. 근데 최용수 감독이 이겼나 비겼나 있었어요. 서울이 이겼을 거야 아마. 이겼나 비겼나. 근데 내가 최용수 감독한테 이제 기자가 없잖아. 근데 뭔 따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최용수 감독한테 경기 끝나고 물어봤지. 제주 이거 관련해 가지고 오늘 좀 잘 데뷔한 것 같다. 어떠셨냐. 근데 최용수 감독이 딱 그랬어. 제주는 뭐 매번 똑같습니다. 뭐 약간 무시한 거네. 뭐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이렇게 해서 잘 데뷔했어요. 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했어. 그러니까 매번 똑같으니 별거 아니다. 크게 뭐 어렵지 않게 이겼다. 그래서 이런 준비 얘기 잘했다. 아니야. 뭐 준비 잘했어요. 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박경훈 감독 어웨이가 먼저 그거 하잖아. 그래서 인터뷰하자 박경훈 감독 왔는데 이제 내가 이제 그걸 물은 거지. 그래서 이런저런 하다가 감독님 근데 최용수 감독이 오늘 좀 승리 비결을 물어봤을 때 전달했네 정확하게. 제주가 매번 똑같기 때문에 준비하기 좀 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되게 기분 나빠할 걸. 얼굴 다 확 변할 걸. 근데 진짜 그 박경훈 감독님 나름 젠틀하시잖아. 해가지고 그런 거보다 저희가 아마 우리가 준비한 내용들을 잘 못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좀 경기가 어렵지 않았나 뭐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갔어요. 근데 딱 이제 카메라 딱 꺼졌어. 그래서 감독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맞지? 용수가 진짜 그렇게 말했어? 맞아. 그렇게 한다니까. 카메라 꺼지 그렇게 한다니까. 용수가 진짜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감독들 간의 어떤 사이와 이런 선후배 관계도 있고 그렇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관전자 입장에서 재밌으려면 무리뉴 같은 사람 하나 있으면 개 재밌어지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정현 감독은 이게 전달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이게 글로만 전달되지 누가 가서 감독님 이렇게 말했는데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 지금 얘기한 거 예전에 이제 무리뉴랑 벵거랑 막 싸우고 그럴 때 맞아. 그럴 때 보면 기자들이 약간 계속 물지. 교묘하게 옮겨. 맞아. 뉘앙스를 살짝 근데 조금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런 뉘앙스로 옮겨서 나중에 얘기들이나 기사들을 보면 그것 때문에 더 불붙었다고 얘기해. 맞아. 근데 이제 벵거는 어느 정도는 좀 걸러들었고 약간 리액션을 좀 크게 안 하는 편이었는데 비교적. 근데 무리뉴는 안 해. 알아. 기자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아는 것 같아. 근데 그 알지 무리뉴 특유의 한마디 약간 꼬는 거. 맞아. 되게 비아냥거리고 그거 잘하잖아. 그거 하나가 이제 대서특필이 되는 그렇지. 거지. 뭐 여튼 재밌긴 한데 이정현 감독 이제 좀 안 할 것 같아요. 제 이제는 줄어들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약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야 해. 왜? 뭐 나쁜 말 한 것도 아닌데. 근데 뭐 당사자가 이래저래 좀 곤란하면 안 할 수도 있지 뭐. 그렇지. 네. 많은 분들이 나한테 원하는 것도 많은데 나도 안 하는 것처럼. 형 곤란하잖아요 요즘에. 네. 그래. 뭘 또 요즘에야. 쭉인가? 항상 그래왔죠. 그래. 항상 저는 곤란함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곤란. 그렇습니다. 어떤 건지는 알겠습니다. 예. 자, 4위는 전북입니다. 페트라색, 보아탱, 안현범, 그다음에 박재용, 김진수 완전 이적이죠. 이렇게 들어왔고 나간 건 조기성 미트윌란으로 어제 두 번째 골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김건웅, 강상윤, 이민혁, 김문환 이렇게 나갔고요. 한교는 재계약을 했습니다. 외국인 선수 어떤가? 일단 페트라색은 나왔을 때 분위기가 좀 쎄했죠. 왜냐면 왔는데 뭐 부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 전에 전 시즌 경기도 많이 못 뛰었더라고 보니까. 근데 지금 구자룡 정태국을 계속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감독의 픽인데 안 쓴다? 둘 중 하나죠. 몸이 안 좋거나. 그럼 차라리 다행이야. 몸이 안 좋으면. 근데 와봤는데
직접 비교를 해보니까 정태욱보다 떨어진다. 안 되겠네. 그래서 못 쓰는 거면 큰일일 수도 있는 골 거죠. 때리죠, 그러면. 골 때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생각해봤을 때 2m 선수가 되게 다양한 거를 하겠다. 쉽지 않아요. 그냥 냉정히 말하면 K리그 2m가 겁나 잘했으면 K리그에 안 오죠. 왜냐면 그거 자체로 무기인데 네. 그 정도가 다양하게 하려면 이제 그 정도 되는 선수 다양하게 뭐 좀 하는 선수 누구 있지? 키 크고 2m 되는 수비수? 댄번. 아 그치. 그 정도면 뭐 꽤 되게 다재다능하게 되게 해. 잘하진 않지만 그렇지. 그냥 다 꽤, 무난무난하게 뭐 사이드백도 보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잉글랜드에 있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약간 느낌이 싸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보아탱 같은 경우는 되게 화려하진 않아요. 근데 진짜 그냥 딱 기본만 하는 찔러주고 돌아서고 태클 들어가고 부딪혀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90분 뛸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봐야겠지만. 근데 페트라셋도 사실 좀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온지 꽤 됐어요. 꽤 됐나? 되게 더 일찍 왔잖아. 훨씬 일찍 왔잖아. 일찍 왔나 페트라셋?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 키가 커가지고 좀 올리는데 또 걸리나? 아니 확실히 몸이 다 풀리는데. 그럴 수 있지. 아무래도 크면 좀 더 몸 풀리고 적응하는데. 아니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ACL 들어가는 팀들은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전북은 이래저래 ACL까지 병행하기에 괜찮은가? 아니 멤버 자체의 풍성함은 있잖아요. 공격도? 아 공격에 대한 퀄리티? 뭐 ACL 입장에서는 ACL 무대가 또 조별리그나 이런 건도 빡센 건 아니니까. 뭐 그렇긴 한데. 뭐 구스타보 있고. 와 못 믿어. 그냥 나 하파실바 있고. 좀 신뢰가는 공격수들이 좀 없지 않아? 근데 구스타보 하파실바 또 조별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해줄지도 몰라요. 그런가? 차라리 난 박지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오히려 이런 선수를 좀 더 기회를 주는 게 구스타보는 골을 못 넣어. 그냥 근데 뭐라고 하지 못하는데 열심히 뛰어. 일단 표정이 되게 진지하고 본인이 맞아. 후반 5분 남기고 들어가도 되게 얼굴에 불만이 없고 난 이 5분 안에 최선을 다할 거라는 움직임으로 뛰지만 그냥 최선을 다하고 나오는 선수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박지웅이 중용될 수도 있겠다. 네. 어느 순간에는 조금만 하면 워낙 경쟁자들이 약하니까 지금 애매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북은 좀 앞쪽에 있는 공격이 좀 불안한 느낌이 있지 않나. 자, 그다음 3위 서울입니다. 이승모, 그다음에 비온 존슨 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온 존슨 개 오랜만이. 진짜 뭔가 약간 다시는 안 올 것 같았거든. 왜냐면 막 알지 그때 막 뛸 때 경쟁자 하나 주니오가 터져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비온 존슨도 나쁘지 않은 선수인데 주니오가 있어서 맞아. 경기를 거의 잘 못 나왔어. 후반밖에 못 나왔는데 그때 비온 존슨이 피지컬은 좋잖아요. 네. 그때 우리 히든원정대 갔을 때 비온 존슨 울산에 있을 때 아니에요? 네, 근데 뭐 만나진 않았어요. 만나진 않았는데 주니어만 만났지 우리가. 연습한 거 봤죠? 봤지. 딱 기억납니다. 저 비온 존슨. 괜찮았어? 아니요. 별로라고 했지. 연습 경기를 했어요. 시즌 전이에요. 연습 경기 했는데 뭔가 비온 존슨이 뭔가 경기하다 그것도 자체 연습 경기였어. 딱 기억났다. 자체 연습 경기인데 비온 존슨이 막 하다가 막 짜증을 냈어. 한 번 짜증 냈다? 오케이. 근데 두 번째는 코치가 심판 보고 있는데 코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 왜 안 하냐고. 왜 안 보냐고. 그때 김동 감독이었거든요. 김동 감독이 야 코치한테 얘기하니 야야 저 새끼 뭐야 하는 거야. 갑자기 비온 존슨 나와. 뺐구나. 뺐어. 뺐더만 야 해가지고 이게 또 코치한테 뭐라고 해. 그 뭐라고 하지? 난 멀리서 보고 있으니까. 그럼 코치한테 비온 존슨 가는 거야. 그다음부터 비온 존슨이 계속 운동장을 뛰면 경기 끝날 때까지 빨리 뛰지도 않아. 계속 코리아 스타일. 운동장 계속 뛰었어요. 한 15바퀴 뛴 것 같은데. 네. 상처가 많을 텐데. 다시 왔어. 그거 좋아. 사실 고등학교 레벨이거든요. 네. 그렇지. 프로가 그거 되면 저 진성이 팀 가잖아요. 네네. 연습 경기 했어요. 근데 어떤 애가 핵객됐어 전반전에 상대 팀 애가. 근데 뺐어. 갑자기 경기 중인데 연습 경기 중인데 경기장 바깥으로 계속 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왜 뛰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저 체력이 부족하대. 체력이 부족해서 빼서 뛰는 거야. 아니 저렇게 뛰기면 돌리면 체력이 올라가? 체력이 올라가려면 다른 걸 해야지. 저걸 뛰면 그 힘들지. 그 진성이 형네 맞은편 상대팀. 맞은 상대팀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뭐 그러니까 그렇구나. 체력이 부족해서
뛰게 하더라고. 네. 그래서 비욘 존스 아마 그런 느낌으로 뛰게 하지 않았을까? 체력 느낌보다는 정신 차리라고 정신 한 그건 그래.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큰 사실 저는 보기는 좋지 않았어요. 예. 근데 비욘 존스 그거 알죠? 본인 못 뛰어가지고 감독방 찾아가서 울었잖아요. 제가 그때 비화로 밝혔잖아요. 그래, 얘기했어. 예. 약간 착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 여리고 착하고 약간 프로예요. 제가 알기로는 막 프로의식이 떨어지고 이런 선수는 아니에요. 되게 네. 욕심도 있고. 그래서 조금만 맞춰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봐야 돼. 시간이 많이 흘렀어. 지금 91년생이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꽉 찼어요. 서른 이제 둘 셋이니까 명섭이야. 어떻게 될지 몰라. 자, 그다음 황의조는 이제 노팅엄으로 돌아갔고 한찬이 포항으로 갔고 박동진 부산으로 임대 갔습니다.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은 너무 단순해졌어요. 갑자기 팀이 되게 약간 경기 내용도 그래. 되게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어. 보여주는 팀이었는데 초반에는 뭔가 그냥 원툴 팀이 됐어. 그냥 계속 소유하고 점유하다가 안 되겠다. 이태석 크로스. 에이, 박수일 크로스. 나상호 돌파. 돌파. 근데 이러면 박동진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박동진은 제가 알기로 본인이 조금 이제는 그러니까 어쨌든 후반에 30분밖에 못 뛰잖아. 계속.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이 있는 이상은 본인이 못 뛸 거라고 알고 아마 본인이 좀 스스로 선택해서 임대를 간 걸로 알고 있고 나는 어떻게든 박동진을 잡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안 된 것 같고 인류는 어때요? 인류. 안 쓸 것 같아요. 이거 이 비욘 존스 데려온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지. 인류는 그 비욘 존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네. 그쵸, 결과적으로 예. 좀 다양성보다는 나상호의 위력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견제를 아닐까. 많이 왜냐면 나상호만 막으면 되는 경우가 많거든. 음.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한계가 보이고 있고 박동진 있으면 그 선수들이 그만하더라고. 동진이 이제 공격수야. 많이 늘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약간 막 힘으로 하고 막 파워풀하게 그렇다고 했는데 이제 선수 용어는 무작베이로 예, 뛰어다니지. 그치. 예. 근데 지난 시즌부터 좀 보면 막 주고 들어가고 약간 아. 움직임이 좋아졌어. 이제 공격수로서 약간 이해도가 올라갔다고 눈이 떠졌다. 생각이 드는데 임대를 보내버리니까 그런 건 좀 아쉬운 것 같고. 자, 그다음 포항입니다. 한찬이 들어왔고 홍윤상 왔고요. 나간 건 이제 이승모가 서울로 갔어요. 포항은 뭐 가장 짜임새가 있죠. 예. 또 수비 라인에서도 이제 안정감이 있고 특히나 멀티플레이로 좀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이 보유되어 있고 한 자리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이. 이적 시장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김기동감한테 물어봤는데 근데 이적 씨랑 좀 아쉽지 않으세요라고 물어보니까 종업원이 사장한테 돈 없다는데 내가 뭐라 그래? 뭐 할 말 없지 뭐. 그냥 아쉽고 그냥 안 돼.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얘기해봐야 별게 안 의미 된다라는 없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유, 김기동 감독은 아쉬운 거는 아쉬운 것도 아니죠. 그분한테는. 네. 슬프게만 안 하면 되지. 아쉬운 정도로는 멘탈 강하신 분이에요, 김기동 감독은. 네. 얼마나 슬픈 일이 근데 이게 많았어요. 아이러니하게 영입을 안 해줬는데 성적이다. 그럼 골 때린다. 그게 진짜 제일 원래 이게 포항이 이전에 황선홍 감독 잘 나갔을 때 그때도 또 그런 뉘앙스를 얘기했어요. 맞아. 황선대원군이라고 하면서 그렇지. 외국인 선수 없이 1등하고 우승하고 막 그랬었잖아. 그러면서 황선홍 감독이 탁 멋있게 감독님, 이렇게 외국인 선수도 없이 해가지고 이렇게 우승하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독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탁 우아하게 그 다방 커피, 저 젠틀가이잖아. 맥심 그걸 딱 한 잔 하시면서 그때 그러면서 잠깐 10년 전에는 어. 감독들이 다방 커피를 마셨어. 믹스. 맞지? 근데 요즘은 안 마신다? 그래? 요즘은 그냥 거의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누가 음료를 갖다 주거나 하지. 옛날에는 다 그거 휙휙 저어가지고 맥심 거기 감독실에 있었어요. 기자 감독실에서 막걸리 얻어먹은 적 있어요. 그래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때 누구였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죠? 막걸리 얻어먹었어요. 고종훈? 고종훈 위원님이랑 같이 갔어요. 옆에 고종훈 위원님이랑 그 같이 자리에 있었을 갔다가 것 같아. 감독실 있는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얻어먹었어요. 종이컵에서. 한잔 해. 네. 박항서? 아닌가? 그때까지는 아닌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정말 성공할 줄 몰랐습니다. 누구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쌀가 뭐라 그러지? 쌀딩크. 쌀딩크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기미가 보인 거죠. 네, 쌀막걸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형선홍 감독이 미스카피를 딱 하면서 들으면서. 포항 그런 게 있었지. 딱 그 그라운드를 바라보면서
이게 맞는 게 아닙니다. 한국 선수만으로도 이렇게 성적 내고 하면 안 사줘요. 그래. 이렇게까지 얘기야. 얘기했어. 아니 이거 회사에서도 예산을 안 주고 편성이 안 돼 있어. 막 아무것도. 근데 그 와중에 없는 돈으로 꾸역꾸역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방송을 성공시키죠? 그러면 절대 다시 제작비 많이 안 줍니다. 그래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 그렇게 했잖아. 뭐 이런 식이야. 그렇게 했는데 그냥 계속 해. 그러니까 이게 돼야 돼. 성적이 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구단이. 맞아. 그러면 쓸 수 있잖아. 근데 2위를 하나, 3위를 하나, 뭐 수익은 큰 차이는 안 날 거 아니에요. 맞아. 네. 근데 이제 김민호 감독이 그래서 대단한 거지. 대단하지. 지금의 분위기로 내는 것도 대단하고 또 확실하게 경기가 좀 안 풀릴 때는 바로 트윈타워 막 투입하면서 그렇지. 이게 경기를 하는 거 보고 빡빡하게 만드는 거 보면 경기를 되게 빡빡하게 만들어요. 이거 그냥 무너지는 경기가 없어. 그래서 좋지. 그때 포인트를 되게 잘 알아. 음. 아, 여기 지금 밀린다. 여기 바꿔주면 되겠네. 바로 바꾸고. 이게 되게 빨라요. 그렇게 얌생이처럼 바꾸나요? 여기 바꿔주면 되겠네. 이렇게 막 그러진 그 약간 않잖아요. 윤종신 느낌이야. 예, 약간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약간 좀 살짝 있긴 해. 라이트하게 말하잖아요. 살짝 있어. 아니 감독 중에 좀 라이트하게 말하는 편이잖아요. 그래, 좋아. 그래서 좋아 나는. 그래, 좋아. 별거 아닌 것처럼 네. 막 심각하게 말 안 하고 그냥 뭐 그냥 그래 이렇게 이런 맞아, 식으로. 맞아. 난 그게 좋아. 약간 맥주 한 컵 해보고 싶은 사람이야. 그렇지. 또 술을 세게 안 한다 그러길래. 또 이호재 선수 그렇게 키우는 거 보고 어. 그렇게 또 이렇게 어느 정도는 팀에서 포인트가 되는 선수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거 보고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호재 선수 후반에 투입했다가 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 중계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경기 비겼나 이겼나 그랬어.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김기동 감독이랑 맞췄어요. 그래서 고생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유 기영이만 있는데 어떻게 보냐. 진짜 불편하겠다. 아우 불편하지. 이게 아버지랑 연관된 불편. 제가 말씀드렸죠. 전 이호재 선수를 프로 데뷔 전부터 봤다고. 네. 그 인천 거기 인천 헬스장에서 딱 있는데 또 이제 여기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또 유튜브로 또 라이브 하니까 네. 이 에피소드 그냥 하나하나 풀겠습니다. 이런 거 기억날 때마다. 근데 헬스장 딱 갔는데 이규영 감독님 있는 거. 그때 이제 인천 감독 나왔을 때. 그치. 이규영 감독 역시 인천이니까 여기서 운동하시는구나. 딱 봤는데 선수 한 명이 큰 선수가 있어. 나는 몰랐지. 그래서 와가지고 운동을 시키는데 옆에서 PT를 하는 거예요. 네. PT 수준을 하는데 약간 가벼운 이 발을 들고 하하하하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약간 유산소 비슷하게 뭐 이제 그 근력도 키우는 하는데 진짜 인상을 진짜 너무 하기 싫은 인상을 하면서 근데 PT한테 스톱워치 앞에서 들고 와 빡세다. 스타트 멈춰 이렇게 하는데 인상 했는데 지금의 이호재가 그런 훈련이 다 있었기 이겨내고. 때문에 있지 않았을까. 그거 물어봤어요. 대놓고 못 물어봤습니다. 김준호 아들을 투입하는 심경이 너무 궁금하긴 한데 뭐 제가 말해도 솔직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고 해서 제가 이제 선수단 건너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다 이렇대. 감독님이 전반에 투입해. 전반에 나오죠. 22세라서 전반 투입하고 대부분 하프타임 때 빼거든요. 전반 끝나자니 그러면 다행이다. 아무것도 안 했다. 빼. 잘했어. 그러니까 본인이 아들 투입하는데 얼마나 부담될 거 아니야. 조마조마하지. 그게 있어요. 제가 이전에 축구 잡지에서 봤는데 학부모들 있잖아요. 그냥 애들 연습 경기 말고 얘가 이제 엘리트 축구 선수야. 그러니까 팀이야. 외국에도 마찬가지야. 외국 잡지야. 외국 잡지였는데 왜 잡? 자신의 자식이 볼을 잡았을 때 심장 박동수가 볼을 잡았을 때 심장 박동수가 그 패러글라이딩 비행기에서 떨어질 때보다 더 빨리 뛴대. 그럴 것 같아. 진짜? 난 자식이 없지만 그럴 것 같아. 자식이 볼을 잡았을 때의 심장 박동수하고 비행기에서 떨어질 때 낙하산 메고 떨어질 진짜 때 그 정도야? 그거보다 더 빨리. 근데 그거를 김기동 감독은 45분씩 매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하여튼 그래요. 네. 자, 그다음에 1위 울산입니다. 김지현 이제 전역했고요. 도쿄리 이동경 들어왔습니다. 윤일록 나갔고 박용우 나갔고 조현우는 이제 재계약을 했고요. 박용우 선수 나간 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보강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냥 뭐 그 자리에 내려서 김민혁도 내려보고 뭐 이규성도 쓰고 보얀시도 쓰고 해서 그냥 일단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말했잖아요. 데려올 만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제 뭐 그때 그 박용우 선수 없을 때 어떻게 썼더라? 이동경 김민영 내리지 않았어? 김민영을 내렸다. 내려서 하는데 뭐 김민영을 좀 쏠쏠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 이제
불안하긴 하죠. 사실 네, 그 아무래도. 중원이. 근데도 뭐 이동경이 그렇게 꽂아 넣어버리면 이동현도 원더골 제조기 아닙니까? 진짜 원더골 제조기 진짜. 그렇지. 설마 했다. 이동경 그건 나와서 딱, 먼 거리에서 때리길래 내가 그 입중계 있잖아요. 네. 와 설마 했는데 그걸 꽂아 넣었대. 그렇지.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이동경? 야 이게 감이 있나 봐. 보통 농구 선수들 딱 3점슛 딱 하고 보면서 뒤로 빠지잖아. 그렇지. 그거 이거 다 맞다 하는 거. 커리도 막 그러잖아. 그래. 들어갔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빠지잖아. 이동경도 슛하고 느림잘 보잖아요. 딱 보면서 가야 코너 플랫 쪽으로. 아이 갔다. 갔어. 걸렸어.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 제일 멋있는 게 그 제가 좋아하는 격투기 선수 마크헌트입니다. 치고 그냥 쓱 가요. 맞는 순간 얘 그냥 KO야. 더 때리지도 않아. 툭 한 다음에 쓱 가면 쓰러져가지고 택 하고 그냥 끝. 이런 진짜 고수만 할 수 있는. 그렇지. 넌 이미 죽어 있다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습니다. 울산은 지금 승전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이 경기도 진짜 힘들었었는데 지난 경기도 힘들었었는데 어째 또 이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쉽게 이기지 않습니다. 이번에 팀 K리그 봤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런 어떤 그 팀 드라마. K리그 가서도 그렇게 이겼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 홍명보 감독이 이기는 스타일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팀 K리그 그런 스타일로 항상 이깁니다. 그치. 이양 물고 서령은 안 빼던데. 근데 자기가 내가 봤을 때 희생한 걸 수도 그래 있어. 내 자식 뛰겨야지. 그래. 남의 자식을 맞아. 어떻게 뛰겨? 더 무리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충망토론 월드컵 2차 예선이랑 아시안게임 조편성인데요. 지금 형철이가 EPL 하려고 와 있거든요. 형철이 합류시키죠? 자, 이어서 아까 얘기했던 월드컵 2차 예선 조편성,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조편성인데 형철이도 같이 얘기를 해보죠. 월드컵 2차 예선은 아무래도 이제 이번 월드컵부터는 티켓이 워낙에 늘어나서 조금 예전의 느낌이랑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2배가 늘어났으니까 뭐 이제 못 나가면 안 되죠. 몰락이지 몰락. 예전에는 못 나갈 수도 있어 솔직히. 그래. 아슬아슬하고. 우리가 최종 때 사실 약간 고비가 있기도 했었고. 근데 야 그렇게 고비 있고 우리 나갔는데 이번에 못 나가는 거 아니겠지? 아, 설마. 그거는 말도 안 돼. 10회 연속인가 우리가? 10회로 알고 네. 11회 하여튼 이번에 못 나가는 거는 좀 충격이 너무 크죠. 근데 진짜 형철이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최종 예선 때 야 이번에는 안 되겠다. 야 슈틸리케는 안 되겠다. 뭐 누구 때문에 안 되겠다.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2번 정도 있었잖아 사실. 근데 그래도 다 나갔죠. 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 대표팀 멤버에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걸 못 간다? 이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죠. 근데 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으니까. 아시아 지역 이 티켓이 4.5장에서 8.5장으로 늘어났으니까 넉 장이나 늘어난 거예요. 와 이거는 그냥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죠. 나는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왜냐면 월드컵은 잘하는 팀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약간 재미없는 팀, 경기력이 떨어지는 팀, 수준이 낮은 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요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고 또 반대로는 그 월드컵이 물론 우승을 위해서 싸우는 거긴 하지만 그 많은 팀들이 나와서 축구를 즐기는 나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게 또 그 의미가 맞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치. 생각을 하는 거고. 월드컵이잖아. 세계컵이지. 월드 와이드야 이씨. 약간 축구 잘하는 그들만의 그게 아니잖아. 이럴 수 있잖아. 야 니들끼리만 잘하는 거 하면 니들끼리 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이제 존모컵 말하는 거죠? 아니 존목컵, 존목질 할 때. 아, 존목컵. 옛날에 조모컵 말고. 존모컵 말하는. 옛날 J리그, K리그 조모컵 말고. 그거 모르는 분들 많을 텐데. 이 2000년대 후반에 K리그 팀이랑 J리그 팀이랑 맞아요. 올스타끼리 걸렸던 올스타전 조모컵 네. 있었어요. 네. 그 이제 저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사실 확대될 때 우려가 많았잖아요. 근데 UEFA에서 내세웠던 거는 챔스랑 유로파 나가는 주요 리그 팀들만이 축구팀은 아니다. 어느 정도 좀 흔히 얘기하는 중소리그나 군소리그의 팀들도 그렇지. UEFA 대회를 즐기면서 그들 역시도 UEFA 맞아요. 대회를 시청할 수 있는 게 늘어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도 되게 우려 섞인 시선으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컨퍼런스 리그는 나름 스토리를 만들고 꽤 호평을 받고 있는 대회가 좀 됐어요. 나는 무리뉴가 우승컵 들고 웨스트햄 선수들이 그걸로 환호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를 막 그 퀄리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쩌면 너무 현장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월드컵 아래 컵을 만들어 하나 동시에. 어떤 컵으로 갈까? 뭐가 좋을까? 월드컵 밑에. 월드가 3개니까 3개보다 작은 개념을 부여해야겠네. 어떤 거지? 지역컵, 맵, 대륙컵, 지역컵. 지역? 지역? 범우리 월드컵. 지역?
저는 왜 갑자기 어스컵이 생각이 났어요. 지구. 얼스. 그거는 얼스. 월드컵보다 더 큰 거 아니야? 어스컵으로 유니버스 같은 느낌인데 우리가 어스컵 가고 월드컵을 2부로 아래로 만들어서 느낌이 실버컵 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생기면. 실버컵은 약간 왠지 약간 그 할아버지들이 나올 것 같아. 실버컵은 좀 느낌이 좀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러시아 월드컵 때 파나마가 되게 맞아요. 첫 진출이었나 오랜만에 진출이었는지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파나마 월드컵 본선 확정됐을 때 중계하시는 분이 막 오열하면서 다 얼싸안고 그랬던 볼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래 또 그 8.5장 늘어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동남아시아. 그렇지. 그런 데서 올라올 예를 거야. 들어서 베트남 그런 데서 올라오고 하면 거기도 축구 열기 장난 아니잖아. 그래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뭐, 그냥 관전하는 입장에서 경기들의 밀도는 많이 떨어질 거예요. 초반에. 그래도 각자 팀 응원하면서 보는 거죠 뭐. 그 솔직히 말해서 그 뭐 다른 팀의 이제 16강 8강가에 우리도 집중해서 그 팀들 경기 보지. 조별리그에서 그 변방 있는 팀 경기 우리 봅니까? 잘 안 보지. 안 보지. 자기 나라 사람만 보잖아. 그래서 16강 8강 가서 그때 올라오는 팀들 집중해서 보면 되는 거고. 네. 걱정되는 건 이제 유로도 확대가 되고 난 다음에 좀 누주해졌다는 루즈해졌죠. 실제로 옛날보다는 확실히 그렇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유로가 재밌었던 이유는 진짜 빡게임이거든. 매 경기가 그 넘어가는 게임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늘어지게 바뀌었지. 지금은 좀 그런 편이니까. 자, 2차 예선은 11월 16일부터 2024년 6월 11일까지 하고 그 아시아 랭킹 1위부터 25위까지랑 1차 예선 통과한 11개 팀, 그러면 이제 36개 팀이죠. 4개 팀 9개 조로 나눠서 경기를 합니다. 각조 1, 2위 팀에다가 그러면 이제 18개 팀이죠. 그게 이제 최종 예선으로 가고요. 최종 예선은 6개 팀씩 3개 조로 나눈 다음에 상위 2개 팀 그리고 6개 팀이 본선으로 가고 3, 4위 팀끼리 모여서 2.5장으로 갑니다. 우리는 조편성이 어떻다고 봐야 될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히는 한국, 중국, 태국, 태국이 뭉치냐? 그다음에 싱가포르 아니면 괌이에요. 아니, 괌은 좀 한중태? 생뚱맞으니까 싱가포르가 올라온다 치면 어쨌든 중동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치? 이 조에. 그래서 난 중동이 없는 조를 너무 오랜만에 봐서 일단 동선은 하지만 난 중동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유럽파들이 중동 오는 게 훨씬 낫단 말이야. 그건 맞지. 근데 우리는 유럽파가 이제 많잖아. 그리고 핵심이고. 그래서 이게 막 뭐 단거리라서 편해. 물론 이제 최종 예선은 막 홈 갔다 어웨이 갔다 하니까 그걸 일정을 봐야겠지만 뭐 저는 되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 같긴 해요. 야, 그 괌이면 어떡하냐? 괌 가야지. 그럼 더 멀어져. 괌 어때 놀기에? 가보셨어요? 괌 가봤죠. 좋아? 괌은 그 애들 데리고 뭐 호텔들 즐비하니까 좋긴 한데 괌은 멀잖아. 더 멀어지잖아. 얼마나 멀어? 괌 얼마나 걸려? 나 괌 여기 5시간 걸려 우리나라에서. 형 근데 태국도 5시간 걸려. 아니 저쪽으로 아. 유럽에서 왔을 때는 더 멀다는 거지. 유럽에서 저쪽 네. 미국 쪽으로. 그치. 바로 온다 치면 거리가 더 멀어지겠네 진짜. 뭐야 괌이면 무지하게 멀어지는 건데 그러면? 싱가포르가 오겠죠. 그렇겠지. 싱가포르 세잖아. 그렇지. 이제 아무래도 누가, 근데 싱가포르 괌 누가 센지 모르겠다. 둘다 야 이거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누가 세고 누가 약한지 모르겠구만. 그래. 걱정되는 건 이제 뭐 중국이랑 붙으면 항상 좀 우려가 되죠. 약간. 뭔가 좀 결과가 항상 안 좋은 뭔가 그 좀 내용상으로 찝찝함이 찜찜함이 있으니까. 음. 근데 뭐 만난 팀들 보면은 어쨌든 뭐 사실 2차 예선부터 우리가 엄청 빡빡한 대진을 AFC에서 받는 경우들은 잘 없죠. 없으니까. 예. 그 정도의 느낌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한국, 중국, 태국에 싱가포르까지면은 뭐 야. 근데 뭐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한 거 아닌가 이거 사실? 중동이 없구나. 이거 중동 국가가 없는 거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거 쉬운 거 아닌가요, 사실? 편하죠, 좀. 그렇죠. 2차까지는 그래. 네. 근데 2차에선 우리가 힘든 적 없었어요. 그래. 최종 가서가. 자, 여러분들 그거 2차 예선이 얼마나 쉬운지 물론 이제 여기서는 또 어떻게 말릴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쉬운지 말씀드릴게요. 2차 예선 슈텔리케 감독 무실점이었습니다. 그래. 기억나요. 그러면서 이제 최종에서 올라왔을 때 와 슈텔리케 미쳤다. 그랬지. 그다음에 아시안컵 준우승 이거 해가지고 2차에서 무실점에다가 우리가 완전 슈텔리케를 진짜 믿었었죠. 믿었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최종 예선 되면서 이제 난리가 났죠. 네. 자, 그럼 월드컵 2차 조편성은 뭐 나빼드. 네. 괜찮다. 중국 좀 조심하고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아시안 게임 조편성 이제 9월 이 중후반부부터 10월까지 하는 이 아시안 게임입니다. 조편성을 우리를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2조에 들어가 있는데 태국이랑 바레인이랑 쿠웨이트랑 같은 조입니다. 근데 이 아시안 게임은 나라마다 이 게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좀 알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보나요? 뭐 태국은 좀 까다로울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뭐 A 대표팀끼리 붙으면 한국이 이기지만 23세 대표팀 붙었을 때 약간 진짜 끈질기게 막 하면서 막 0대0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경기를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바레인, 쿠웨이트 정도는 뭐 충분히 이기지 않을까. 대진이 중요해요. 대진이. 어차피 뭐 이거 조별리그 통과하려고 하는 대회 아니고 그렇지. 우승하려고 하는 그리고 대회니까. 우승이 목적인 대회니까. 그러니까 뜬금없이 우즈벡이 저번에 되게 잘했잖아요. 네. 이런 팀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황금 세대들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근데 23세 대표팀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거는 많지 않고 찾기 어렵죠. 또 와일드카드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뭐 어떤 나라는 와일드카드 우리 안 써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쁘진 않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우리거든. 그럼 이상민 선수의 대체는 그때 뭐 찾아본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어려울 것 같고. 이강인도 아직까지 답이 아직까지 없어. 예. 씨는 못하죠. 어떻게 될지. 내가 볼 때 이번에 만나지 않을까. 아 이번 투어 왔을 때.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지. 그렇지. 설득해야지. 그거는 쇼부입니다. 그치. 끝내자. 이거는 사실 PSG 설득하는 방법밖에 맞아. 없어서. 근데 진짜 PSG가 몰라? 우린 몰라?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계약 기간 5+1에 다음번에 갑시다. 와일드카드 있잖아. 네. 네, 시즌 초기도 하고 우리도 지금 올림픽 이래저래 가. 어지럽고 우리나라에서는 올림픽 올림픽 나와. 가고 올림픽도 더 가능하니까 이렇게 얘기해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네. 거지. 뭐 계약된 팀이니까 우리 입장에선 그렇게 절실해 보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네. 어디까지나 구단의 선택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이강인 선수도 뭔가 약간 서로 소통이 있는 다음에 이거를 픽스를 했겠지만 자 그러면 조편성은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이나 이 조별리그 개념은 우리한테는 큰 어려움은 아니기 때문에 이 다음 넘어가서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K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형철이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환영 보내주고 EPL 해외 축구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